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해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채팅을 치실 수가 있어요. 채팅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몇 건 골라서 방송 시간에 이렇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카카오톡의 서민땡땡님께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유튜브를 보다 보니 재개발에 관심이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투자하기엔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은 늦었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네,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보니까 채팅창에 보니까 뭐 자양동 쪽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런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지역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늦었다면 늦었다고 할 자, 수 그런데 있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 방식은 순환 재개발, 순환 재건축 방식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될 지역에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될 지역은 조금 가격이 낮을 거 아닙니까? 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대안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역들, 많이 들었던 지역은 늦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시작이 되는 지역들은 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 투자하시면 되죠.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식이 올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올라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회는 있는 거예요. 기회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이라는 지역은요, 택지를 통해서 아파트 공급도 해줄 수 있는 땅도 없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상계동 이런 데 목동 다 택지지구로 공급한 땅들, 아파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땅들도 없고요. 지금 대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노후된 지역 개발하려고 지금 상당히 많이 절차도 관소해주고 요건도 완화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된 지역에 때가 묻지 않은 지역에 아직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또 사업성도 좋은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죠. 예. 다음으로 카카오톡의 드리땡땡님께서 강동구 명일동 311차 아파트 28평을 실거주하며 보유 중입니다. 한 동짜리 아파트라서 인근 우성아파트와 통합재건축을 기대했는데 이게 참 안 될 것 같아서 예. 재건축 단지로 갈아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11차가요. 지금 이제 한영매고 쪽에 우성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 통합재건축이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한 동짜리를 이렇게 가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규모의 경제가 좀 있어야 돼요. 재개발 사업도 신속이나 이제 모아를 비교해 봤을 때 신속통합계획이 규모의 경제가 더 크잖아요. 네. 모아는 어차피 짜투리 땅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동짜리 아파트 짓는 거랑 100동짜리 아파트 짓는 거랑 평당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홀로 가게 되면 사실은 사업성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라는 거는 크게 이익이 남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감하게 인근에 뭐 명일 한양이라던가 이런 데로 주변에 조금 이제 중급 규모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유가 되신다면요. 네. 다음으로 보석땡땡님께서 고척동 241 모아타운은 전망이 어떨까요? 남겨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무조건 중급지 이상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아타운 자체가 이제 탄생 배경 자체가 서울에 짜투리 땅 개발하려고 개발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통에 비해서 조합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비율이 높다는 건 사업성도 신통에 비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입지가 별로 안 좋은 지역들은 사실은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도 낮은데 거기다가 모아타운 방식이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규모의 경제도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쪽 동보다는요 조금 더 주더라도 사실 뭐 영등포 도심 쪽도 지금 1억대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으로 사실은 좀 더 갈아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여기가 개발이 돼서 내가 아파트로 받았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 이것까지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카톡의 DIY 땡땡님께서 대표님 영상을 보다 보니 재개발은 작은 게 좋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아파트와 빌라 평가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에 소형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아파트가 더 나을까요? 남겨주셨네요. 100% 낫습니다. 오. 아파트가. 근데 이게 재개발에 포함이 된다면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같은 재개발 구역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재개발 지역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다가구도 있고 단독도 있고 연립도 있고 뭐 상가주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빌라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다 개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 평가를 할 때 그 필지의 현황상의 활용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단독주택 한 1층짜리가 있어요. 네. 근데 바로 옆 필지에 비슷한 입지에 다가구 주택 3층짜리가 있습니다. 얘는 1층이고 얘는 3층이에요. 그러면 자, 다가구 주택의 활용도가 높죠. 네. 그럼 다가구 주택의 평가 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다가구 주택보다는요, 여러분 비슷한 입지의 상가 주택은 더 활용도가 높죠. 네. 상가 주택이잖아요. 상가도 들어가 있고 그쵸.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상가 주택보다는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 있죠. 네. 예, 다세대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가구하고 뭐 다세대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벌써 그 재개발 구역에 아파트가 있네요. 그 평가 금액이 가장 높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토지 활용도 면에서는 아파트는 벌써 토지 활용의 끝판왕. 그러니까는 이 재개발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이 토지를 활용을 해서 아파트로 지을 건데 벌써 아파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평가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쪼개기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전환 다세대, 분리 다세대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2003년 12월 30일이 이전에 쪼개져야 아파트 25평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가구 주택을 쪼갠 게 이제 그 분리 다세대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외형은 똑같잖아요. 외형은 지금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등기부를 떼보면 구분 등기가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구분 소유가 돼 있잖아요. 네. 외형은 똑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 분리 다세대가요, 다가구 주택의 2배 이상 평가 금액이 나와요. 근데 외형은 똑같은 거죠. 네. 외형은 똑같은데 쪼개기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구분 소유만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토지의 활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주차장 없는 구축이 있다. 빌라가 또 주차장 있는 신축이 있다. 그럼 주차장 있는 신축이 토지 활용도가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네. 훨씬 높게 나오죠.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카카오톡의 채땡땡님께서 제가 외국에 살고 있어서 직접 가보지는 못하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동빙고동 저층주거지역이 위치가 어디고 재개발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면 어느 정도 자금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투자 금액은 한 5, 6억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불과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 4억대 투자했습니다. 예, 그런데 점점 이제 투자 금액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3, 4월 달에 한남노타운의 가격이 프리미엄이 5, 6억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만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남노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남 5구역 바로 위가 동빙고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남노타운에서 가장 대장주인 한남 5구역은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시세가 30평형대 60억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공원 바로 옆에 또 한강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한남노타운의 최근에 가격도 5, 6억씩 올랐는데요. 근데 그 주변 지역에 만약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5억 정도로 투자하는 게 투자 금액이 많을까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압구정이라는 지역에 압구정동에 만약에 이런 동빙고동처럼 저층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치죠. 자, 그럼 거기에 10억을 투자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네. 그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한남 1구역 올해 2월 달에 지정됐잖아요. 네. 근데 서너 번 떨어진 지역입니다. 누구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상가가 많아서 안 그다음에 된다. 상가 많아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지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6, 7억이면 투자 가능했던 데가 지금 20억에도 물건이 없어요. 네. 자, 부동산은요, 여러분, 입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입지를 보고, 여기 동빙고동 여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고급 빌라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10억에서 20억, 30억 사이에. 네. 자, 그런데 주변에 한남노타운이 다 개발이 되고 5, 60억대 아파트가 다 들어선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 20억대 빌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개발하면 아파트 50억짜리가 되는데 과연 개발에 동의를 안 할까요? 그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예, 투자 가치는 충분하니까요. 아마 좀 관심 있으시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는 지역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용산권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암동 이런 지역들도 투자 금액이 지금 6, 7억대예요. 네. 네, 근데 용산에서 가장 대장주가 되는 한남노타운 바로 옆에 동맹고동이. 예, 그다음에 민족공원 바로 옆이고 신분당선 개통되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5, 6억 선 투자하면은 상당히 싼 가격이 아닐까요? 잘 샀다. 예,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